중화반응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물론 일단 농도 자체가 공식을 생각하는 게 음이라고만 보면 물의 부피분의 몰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도랑 부피를 곱한 값은 몰수를 나타낸다고. 중화반응을 풀어낼 때는 이온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만 알고 시작하면 쉽잖아. 자, 농도를 비례식을 통해서 푸는 건 앞에 농도 문제에서 어차피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치면 결국은 중화반응에서는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농도로가 안 나오고 단위 부피당 분자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들은 문제 풀면서 느껴야 될 스킬이고, 그 안에 니들이 충분하게 이 뭐랄까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를 이거는 이거구나 하고 쉽게 알고 있으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가장 큰 건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해볼까요? 요즘은 E 플러스까지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E 플러스 E 마이너스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 이온수와 각각의 양이온수, 음이온수, 특히 총이온수 뭐 이런 것들 각각 이온수의 모든 변화들을 훨씬 더 편하게 연습을 하면 좋을 거다. 두 번째로 농도는 변했지만 결국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NMV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몰농도랑 V랑 곱하면 몰수고 거기에 이거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때문에 그런 건데 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러한 농도도 역시 부피랑 농도만 곱하면 몰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걔에 대한 것도 풀어야 하지만 어쨌든 중화반응에서 이걸 써먹기는 해. 근데 이런 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이온들의 몰수 변화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보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수능 볼 때 갑자기 그림 그려갖고 잠깐 있어봐라 여기다 3개 넣었다고 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기말고사 기간이 좀 겹쳐 있어서 바쁘긴 한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는 좀 연습 좀 많이 해. 생명은 유전 파트 연습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슬슬 심화 문제들도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웬만한 케이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번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산을 10ml를 넣었어. 자, 염기를 3ml를 넣은 지점 이렇게 낼 리는 없어. 절대로. 이렇게 내면 딱딱 떨어지지 않아. 농도비가. 최소한 그래도 좋아. 그냥 양보해서 5ml 정도를 해야 물의 부피가 2분의 3배라도 됐구나. 그제? 그럼 농도는 3분의 2배가 됐겠구나. 이렇게라도 하지. 물 때문에라도. 자, 그러면 만약에 중화 지점이 20ml 지점이었대. 그러면 최소한 10ml 넣었을 때 또는 40ml 넣었을 때 이런 지점에 대한 변화 또는 30ml 넣었을 때 이런 지점의 변화들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얘를 준비해 놓고요. 각각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갔다고 보면, 그러니까 절반만 반응했을 때 2배 반응했을 때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온 수비는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어찌됐든 총 이온수의 변화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가장 쉬운 걸로 먼저 내가 그냥 진짜 똑같은 짓 여러 번 할 거야. 오늘은 똑같은 짓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NaOH가 들어있는데 HCl을 넣어볼 거야. 자, 그러면 편하게 반응식을 써본다고 치면 먼저 들어있는 놈을 먼저 다 써보게. 그 다음에 넣은 놈을 다 중에 써보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살짝 알짜 이온, 즉 OH-H+만 한번 내려서 써보면
OH-1개, H 플러스 1개. 뭐 너무나 쉽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 하나 생기고 물 생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남은 이온수의 변화가 중요하니까. 자, 원래부터 들어있던 이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새로 등장한 계속 넣어주고 있는 Cl-는 계속 넣어주다가 정확하게 중화점이 됐을 때에는 너의 개수가 같을 때죠. 1대1이다. 자, 총 이온수를 좀 생각해 볼 때 봐봐. HCl을 넣은다는 거는 한 번에 한 개를 넣은다는 거니까 총 이온은 2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사라지는 이온도 총 2개가 사라지지. 2개 넣고 2개 사라지고 있으니 중화점이 될 때까지 전체 이온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이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온수는 그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 중화점을 내가 V라고 볼게. V점 이후에서부터는 2개씩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이랑 같이 증가하지. 이온수는 계속 2개씩 증가하지만 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는 없어. 물이랑 같이 가니까. 결국 계속 어떻게 변해를 계산하기는 좀 함수로서 복잡하고, 그래도 한 이 지점 예를 들어서 이가 10이면 5ml 더 넣었을 때 지점, 또는 2V 지점, 이때 어떻게 됐어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처음 NaOH의 부피가 있었을 거고, 내가 10ml 가정하면 너는 중화점일 때는 10 플러스 V가 될 거고, 중화점을 넘은 이 지점은 10 플러스 2V가 됐을 테니 물의 부피는 이 정도 배수가 됐겠네. 그럼 농도는 예분의 A로 계산을 해야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이 등장하는데, 결국 전기전도성을 한번 봐보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건 결국 어느 특정한 이온, 특히 총이온수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아니, 총이온수란다. 전체 농도. 요 근래 나오는 유형을 보면 특정한 하나의 농도보다는 전체 몰 농도 변화들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온수는 똑같아도 물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는 감소해야 돼. 자, 그래서 중화점 때가 농도로는 최저고 전기전도성이 제일 낮고 그 다음부터 다시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지점이겠죠. 농도가 같대. 이렇게 되면 편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 문제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야, 농도가 같대. 세상에 농도 같은 지점 어딨어? 이렇게 넣는데 물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데, 그럼 농도가 같은 지점 사이에 중화점이 있었을 거야. 그럼 우리가 표 같은 거 나와서 V 넣고 2V 넣고 뭐 3V 넣었대. 그때 뭐 막 나와 표가. 이랬을 때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가 같대. 그럼 이 사이에 중화점이 있었어. 너는 중화점 넘었고 너는 안 넘었어. 안 넘는 동안 이온수 변화는 없어.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농도에 대한 얘기, 전체 농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이건 일가 이가 상관없이 이래. 약산 약염기만 아니면. 약산 약염기는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자, 다음 각 이온수의 변화도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구연권 이온이 이 나트륨, 첫 번째 나트륨은 항상 일정하게 변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Cl도 쭉 증가하겠죠. 항상 이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중화점 때 어떻게 생겼는지. 자, 중화점은 너의 둘의 개수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라고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이 V겠구나. 그럼 중화점이 아닌 절반일 때는 어떻게 됐겠냐? 딱 반이겠지? 너랑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절반이겠지. 자,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온이 있다면
처음 염기성이었기 때문에 산은 절대로 안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없어. 그럼 여기까지 H 플러스는 없고 OH 마이너스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더 줄어들었는데 결국 이때는 이온이 똑같았을걸? 절반인 지점이면 그랬겠지. 2개 넣었고 하나 넣었으면 절반인데 하나씩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화점이 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화학 종류는 3종류가 있단 말이야. 이제 OH-, Cl-, Na+. 그 중에 염기성이기 때문에 아직 가장 많은 이온은 Na+가 가장 많아야 되고 얘는 농도는 변해도 이온수는 안 변해. 자, 그러면 H+는 이온수가 일정하게 변하지만 물의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 얘는 쑥쑥 감소하겠지. 직선으로 감소 안 하고 확 감소할 거야 갈수록. 그지? 물도 같이 없어지고 물도 같이 증가하고 이온수도 없어지니까. 자, Cl-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서 개수는 Cl- 개수는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역시 물의 부피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계산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에서 이온수 변화, 즉 농도의 변화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Na+랑 H+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2배인 지점을 봤을 때 화학종을 생각해 보면, 자, 이때부터 중화점이 끝나면서부터도 화학종은 3종류인데요. 이때부터 H+가 증가하기 시작하겠네. 그래서 H+가 증가해서 Cl-랑 똑같이 증가하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을 거고 2V인 지점일 때 너의 개수는 똑같겠지. 그래서 내가 중화점이 2분의 V, V인 지점 이랬을 때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H+, Na+랑은 개수는 똑같아. 그럼 농도도 당연히 같겠지. 이제 중화점이 넘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면서 많이 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표를 보면 아, 여기가 중화점이겠구나, 니들은 개수가 똑같겠구나, 이거 활용하면 되겠구나, 또 이거는 활용 못하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니들은 안 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풀이했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해놓고 그랬구나 하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봐보면 적용이 안 되지, 니들이.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풀이법도 사실은 요령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좀 빠삭하면 훨씬 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내가 생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니들 꼭 가서 연습하라 그랬잖아. 진짜로 꼭 해야 돼. 이런 것도 훈련이야, 이거는. 이런 걸 하면서 나 같은 물속에 모르겠다, NaOH 한 3개 정도 그려놓고 양이온 6개 있었고 음이온 6개 있었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겠어. 그래야 내가 변화도 빠르지.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자, 2번째 케이스로 이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HCl이 들어있는데 NaOH를 넣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들어있는 걸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써보면, 얘는 이제 쉬우니까 그냥 바로 할게. 물 분자 생기고 Cl-랑 Na+랑 이렇게 생겼겠지. 자, 역시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똑같을 때 이때가 중화점. 자, 똑같이 생각해보면 총 이온수의 변화는 역시 2개 넣었는데 2개 사라지지. 그러니까 일정하다가 나중에 증가하겠네요. 역시 농도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중화점까지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도 농도가 같으려면 중화점을 끼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농도로 나오니까 농도 같다 그러면 너무 좋은 힌트가 된단 말이야. 너는 중화점 끝났고 너는 중화점 안 넘었어. 중화점 안 넘었을 때 이온수 변화가 편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준비된 거 몇 개, 나중에 몇 개 이렇게 정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서도 각각의 이온수 변화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처음 있었던 구경권 이온 원래 들어있던 Cl-는 그대로 있고요. Na+는 그냥 증가했겠지. Cl-Na+가 똑같은 이 지점이 중화점. 역시 이때부터 증가하는 이온은 OH-일 거고, 역시 중화점보다 2배를 부으면 OH-는 Cl-랑 개수가 똑같아지지. 개수가 똑같다는 건 농도도 같은 겁니다. 같은 상황이니까. 그죠? 자, 물론 처음부터 있던 H+ 줄어들 거야. 반인 지점 때 농도가 똑같겠네. 그러면 아직 중화 반응이 안 끝났을 때 두 화학종의 농도가 똑같대. 그럼 니들이겠네. 내가 이거를 말로 써놓은 게 있어. 그 전에 해놓으면 봐봐. 일가만 나왔을 때 하라 그랬는데, 액성이 염기성인 상황이면 처음 염기성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랬지. 이제 이때 가장 많은 이온은 Na+라 그랬지. 액성이 산성이면 혼합용액이 아직 생성부터 중성까지는 처음 넣은 산의 개수와 이온수는 똑같다. 왜? 처음 넣은 산의 개수. 이때 가장 많은 화학종은 Cl-다. 그러면 농도가 같대. 절대 Cl-는 아닌 거지. 그럼 농도 같은 지점은 반인 지점일 수밖에 없지. 이런 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가 이온과 이가 이온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원래 수산화 칼슘 앙금이 잘 되는 놈이라서 이제 수용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가니까 묽은 황산을 써볼게요. 해버리면 앙금이 생기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는 앙금이 안 생기는 걸로 해봅시다. MgSO4, BaSO4, BaSO4, MgSO4. 자, MgOH 수산화 마그네슘과 묽은 황산 갖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쓰면 알짜 이온을 좀 써볼 텐데, 너는 2개의 OH-, 너도 2개의 H+ 이렇게 쓸 수 있겠잖아. 자, 물은 어쨌든 2개 생기고, 물이 생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원래 있던 마그네슘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O4E-도 하나 있을 거고, 얘의 개수가 똑같은 지점이 역시 중화점이겠네. 자, 총이온수 변화를 볼 거야. 한 번 반응할 때마다 H2SO4를 한 번씩 집어넣는 거야. 그니? 그러면 이온은 총 3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는데 사라지는 건 4개가 사라져. 아니, 어느 비커에 3개 넣는데 4개 사라지면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씩 줄어들어야 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총이온수 변화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시 이때 급증할 때가 중화점이겠죠. 농도가 아니라 이건 이온수 변화가 이래 자체가. 이가 이가끼리 만나면 이온수를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 자, 이때가 V입니다. 농도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농도는 당연히 감소할 거니까. 자, 농도보다는 이온수 변화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아까 농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갖고 뭐 이런 게 힌트가 안 돼. 화학종들이 다 다르니까. 그냥 감소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음이온이 이때까지는 음이온이 없어지는 거잖아. 음이온이 2개 없어지는 거, 음이온이 하나 증가하지. 요즘 근래에는 양이온의 변화, 음이온의 변화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이야.
이 과정까지 양이온수는 어때요? 마그네슘밖에 없거든. 그치? 왜? 양이온이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성이니까 중성이 될 때까지는 염기성이어야 되니까 H 플러스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양이온 하나밖에 없어. 마그네슘 절대 안 변하지? 양이온수의 변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아 양이온수 변화 없어. 중화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유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중화점 때까지 양이온의 농도 변화는 부피 변화랑 다름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상대값 알려주면 부피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따질 수 있겠지만 따지지 말고 보자마자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연습을 해놓으란 말이야. 자, H2SO4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쨌든 음이온 2개 없어지고 음이온 하나 생기니까 음이온만 감소하고만 반응할 때만 한 개씩. 자, 내가 음이온의 개수를 딱 정해가지고 음이온이 2개 줄었어. 그럼 2번 넣었구만. 이제 반응 2번 넣은 거야. 2개 넣었을 때 음이온 2개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음이온은 한 번에 한 개씩 없어져. 한 번 반응하는데 한 개씩 없어져 그냥 음이온은. 자, 그럼 각각 이온수의 변화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쨌든 원래 있었던 마그네슘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1 플러스랑 다르게 네가 가장 많은 화학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OH 마이너스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이런 형태를 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화학종이 구경꾼 이온이 제일 많지만 2 플러스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구경꾼 이온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한 놈은 그대로 한 놈은 증가.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잖아. 이온수 변화가. 그러니까 SO4E- 이렇게 변합니다. 또 너희들의 개수가 똑같은 이 지점이 중화점입니다. 그래서 네가 중화점이 되겠네. 자, 이때 OH-는 처음부터 너보다 2배 있었단 말이야. 2배. 이게 중화점까지 급격하게 사라지는 중이었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절반인 지점의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이가를 집어넣는 동안에 신경 써볼 거는 양이온수는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치? 음이온은 한 번에 한 개 줄어드는구나. 중화점까지는. 그치? 전체 이온수도 감소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음이온수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가를 좀 시켜볼 건데 H 플러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잖아. SO4 하나 증가하는 동안에 H2는 2개씩 증가해. 2배로 증가해. 기울기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때가 언제냐? EV 지점이다. EV 지점에는 H 플러스랑 SO4E-랑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면 되지. 2배로 더 넣었다. 그럼 여기다가 H2 SO4 더 들어가 있는 상태죠? SO4E- 2개, Mg 플러스는 1개, H 플러스 2개.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중화점이 10ml야. 20ml 지점은 2개의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반인 지점에 대한 의미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거랑 어차피 저 2개 거꾸로 반대로 해봅시다. H2SO4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MgOH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역시 똑같이 2개 H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편해지는 겁니다. 연습할 때.
4개의 이온이 사라질 거고 물 2개 생기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남은 이온 SO4 하고 Mg2 하고 남았겠네. 물론 MgSO4 수용에 이렇게 씁니다만 문제 풀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혹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반응 한 번 할 때마다 MgOH2 한 개씩 집어넣는 거고 한 개 집어넣을 때 이온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건 4개가 사라지니 총 이온수도 역시 한 개씩 감소하겠네. 총 이온수도 하나씩 감소하다가 중화점부터 3개씩 증가하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자, 농도는 말할 것도 없죠.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중화점이니까 중화 반응 한번 봐봅시다. 어떤 게 줄어드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이온은 화학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 써야 돼? SO4 총 화학 종류는 4종류가 있는데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 OH-가 있으면 염기성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때까지는 SO4 밖에 없을 거고 SO4 의 개수는 변하지 않죠. 그럼 2배인 지점을 못해. 그죠? 자, 그럼 중화점까지 이런 경우 음이온수 변화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양이온수 변화가 있겠네. Mg2 플러스 1개 들어가는 동안 H 플러스 2개 없어집니다. 역시 한번 반응을 시킬 때마다 양이온이 1개씩 감소하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BOH2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집어넣었대. 그래. 음이온은 그대로 있고 양이온은 한 번에 1개씩 감소하겠네. H2A 이런 거 집어넣었대. 그러면 넣을 때마다 양이온수 그대로고 음이온이 뭐 한 번에 1개씩 감소하겠네. 이게 좀 자동으로 나오게끔 훈련을 하자는 거야. 자, 계속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구형권 이온까지는 먼저 똑같이 그리라 그랬죠. 나중에 넣어준 게 Mg 플러스 2개가 같은 지점의 중화점. H 플러스는 처음부터 2배인 지점에서 시작해서 감소합니다. 결국 가장 많은 화학종이 A인 건 아니죠. 자, 얘는 넘었을 때가 좀 중요한데 역시 아까처럼 OH-도 Mg 플러스 하나당 OH- 2개 없어지니까 너 1개 증가하는 동안 너는 2개 증가해야 돼.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OH-인데 OH-하고 Mg 플러스가 같은 이 지점이 2배로 넣은 지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지? 자, 이번에는 NaOH가 있는데 H2SO4를 집어넣어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NaOH인데 HCl 넣는 거냐, SO4 넣는 거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자, 역시 원래 들어있던 걸 먼저 한번 써볼 거야. 나중에 넣은 놈을 뒤에다 쓸 거고 알짜 이온을 꺼내서 써봅니다. OH- 하나, H 플러스 2개. 얘들은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네가 2개 필요하지? 그래서 그때마다 EOH2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역시 2개의 물이 생기는데 남는 구형권 이온을 다 적어보면 Na 플러스 2개 SO4 하나. 자, 총이온수 변화를 봅니다.
총이온수 변화는 3개 집어넣는데 4개 없어졌잖아. 역시 1개씩 감소해.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야, 원래 들어있던 놈이 뭐든 간에 이거 집어넣으면 총이온수는 1개씩 감소해. 이가 집어넣으면 원래 들어있던 뭔지 상관없이 1가든 2가든 똑같은 변화를. 총이온수 변화 이렇게 돼. 1개씩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증가. 이게 총이온수 변화. 자, 또 하나씩 이온수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 원래 들어있던 Na 플러스는 이 그대로. SO4 E 마이너스는 그냥 증가해. 응? 그런데 정확하게 딱 적정인 중하점인 지점에서는 Na 플러스가 SO4 E 마이너스보다 2배 많죠? 그러니까 2대 1인 이 지점이 중하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넣었을 때는 항상 2배인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인 거지. 역시 중하 지점까지 양이온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화학종이 Na 플러스죠? 되겠니? 이가가 아닌 경우에는 일가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어도 중하점까지 구경꾼 이온이 더 많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양이온수는 절대 변할 수가 없죠. H 플러스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죠? 역시 양이온수는 변화 없어. 자, 그러면 음이온을 생각해보면 OH 마이너스 2개 없어지는데 SO4이면 하나 들어가야지. 똑같은 결과라니까. 그냥 음이온은 1개씩 감소해. 그냥 같은 결과. 자, 다음 NaOH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쭉 OH 마이너스가 감소해서 없어지겠네. 미안해, 내가 잘못 그렸어. 중화점 여긴데. 잠깐만. 이렇게 감소하겠죠. 야, 같았을 때 비율 한번 내가 구해볼까? 봐봐. OH 마이너스 1개 있고 SO4 E 마이너스 1개 있다고 치자. 그럼 너는 H 플러스 2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OH 마이너스가 2개 없어졌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네. 그치? OH 마이너스하고 현재 OH 마이너스 B는 3대 1이 됩니다. 그치? 자, 중화점 이후부터 H 플러스의 개수가 증가하는데 역시 2배씩 증가하다 보면 슝. 봐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봐. 2배로 넣은 지점에 세 화학종의 농도가 다 같아. 이런 지점이 힌트로 나오면 좋겠죠. 농도가 다 같은 거니까. 내가 얘를 반대 케이스를 조금 밑에다가 좀 해볼게. 이제 좀 작게 그릴게. 작게 쓸게. H2SO4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NaOH를 넣을 거야. 역시 연습할 때는 구경꾼 이온을 꺼내봅시다. H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1개,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너 2개 있어야 돼. 그러려면 네가 2.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 그냥 EH2O라고 써보고 남은 구경꾼 이온인 SO4 E- 대 Na 플러스가 1대2로 있어야 반응이 끝난 지점이야. 이것까지 찾았죠. 자, 이번에는 봅시다. 한 번에 반응할 때마다 NaOH를 1개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2개씩 집어넣는 거야. 2개씩 집어넣는다는 거는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4개가 들어가는데 4개가 사라진대. 총이온수는 변화 없다는 얘기지.
물론 여기서도 농도는 감소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는 농도가 의미 없었는데 얘는 농도가 의미가 있었네. 농도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증가해. 역시 농도가 같은 지점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농도가 같은 지점은 의미가 있다는 건 사실 하나만 내가 보여주고 말하는데 다 의미는 있습니다. 자, 또 이온수가 안 변한다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들어있고 1 마이너스 넣은 거랑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양이온수도 안 변했고 음이온수도 안 변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없어지는 화학종 H 플러스고 새로 생기는 건 Na 플러스고 1 플러스와 1 플러스 사이의 관계니까 개수는 변화가 없겠죠. 자, 게다가 총이온수 변화도 한번 봐봅시다. 어쨌든 원래 들어있던 건 SO4 E 마이너스, 증가하는 건 Na 플러스. Na 플러스 때 SO4 E 마이너스가 1대2로 있어요. 즉 Na 플러스가 2배로 있는 이 지점이 중화점. 결국 여기는 이제 반인 지점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H 플러스는 SO4 E 마이너스보다 2배 있었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반 넣었을 때는 딱 반인 지점이고 그때까지 없어지겠네. 절반인 지점 봐봐. 역시 그때 남아있는 3개의 화학종 딱 H 플러스 Na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3개가 같은 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 전체 농도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고. 자, 전체 농도의 변화에 부피를 곱했을 때 반듯할 건지 아닐지만 봐도 부피 계산할 수 있겠지. 뭐 넣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란 말이야. 자, 결국은 나중에 증가하는 건 너랑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물론 2배로 넣으면 당연히 SO4 E-랑 만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힌트가 되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 필기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프들은 다 직접 노트에다 그려봤으면 좋겠어. 케이스들을 전부 다. 알겠죠? 지금 잠깐 뭐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지 말고 나는 그래프 그릴 공간 있잖아. 그것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 얘랑 HCl하고 CaOH2랑으로 바꿔서 2케이스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자, 원래 HCl이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 MgSO4로 해볼게요. MgOH2로. 자, 역시 똑같이 알짜 이온만 꺼내서 잠깐 써봅시다. H 플러스 하나랑 2개 OH 마이너스 하나. 얘랑 얘랑은 항상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네가 2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HCl도 2개. 그래서 2대1 대2의 반응이고요. 역시 계속 강조하지만 2개의 물 생긴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원래 있던 구경권 이온인 Cl-가 2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Mg 플러스는 1개 남아있겠네. 이런 상태구나. 자, 넣은 건 3개 넣었지. 없어지는 건 4개 없어지고, 결국은 이때 총이온수 변화만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개 넣는데 4개 없어졌으니까 조금씩 감소해야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대체 누가 감소할 거냐? 얘 집어넣었잖아. 양이온 하나 집어넣고 양이온 2개 없어지는 거니까 양이온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온은 그대로야. 음이온 일정. 이런 게 쉬워야 한다 그래서 너 보면 넣은 놈이 이가 양이온이면 이제 그냥 음이온을 일정하고 양이온만 한 개씩 줄어들어야 돼. 이런 얘기지. 넣은 게 음이온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SO4를 집어넣었어. 얘가 E-잖아. 너 하나 들어가면 1- 2개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음이온이 감소할 거고. 자, 각각 이온수 변화를 또 봅시다. 알자이온, 구경꾼이온 그대로 Cl- Mg2 플러스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네가 1대2인 이때 마그네슘보다 2개 더 많은, 얘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중화점의 2배인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같이 들어있던 H 플러스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때 없어지겠네. 얘도 마찬가지야. Mg2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같은 지점. 자, 한 개씩 있다고 쳐볼게. Mg2 플러스 하나, 얘 하나. 그럼 Mg2 플러스를 하나 집어넣었다는 건 OH-는 2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라진 H 플러스 원래 2개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처음에는 3개 있었고 지금은 1개 남았네. 결국 같은 지점은 3대1인 지점입니다. 뭐 이런 얘기지. 상대값이.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OH-가 증가할 때는 2배씩 증가합니다. 즉 Mg2 플러스 1개 증가하는 동안 OH-는 2개 증가해서 이렇게 갔겠지. 이 뭐 어떻게 나올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전부 다 같다. 이온수가 농도도 같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 2개를 좀 바꿔볼게요. 자, MgOH2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HCl을 집어넣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역시 OH-2개 있고 H 플러스 1개 있는데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너 2개 필요하고 너 2개. 역시 물은 2개 생긴 거고 남는 건 Mg2 플러스랑 2개의 Cl-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자, 이게 구경구 이온이 이럴 때가 중화점이고, 자, 이번에는 한번 반응시킬 때마다 HCl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온은 4개 들어가는 거야. 4개 들어가는데 4개 사라지니까 총 이온수는 안 변하죠. 총 이온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총 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이때 증가하는데 농도는 변해. 계속 강조하지만 총 이온수만 안 변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이온수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음이온이고 양이온이 안 변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겠지? 여기는 그냥. 그래서 일가를 이온 넣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랑 똑같아. 단지 이제 결과값만 좀 봐봅시다. 원래 들어있던 이온은 Mg2 플러스라고 했고요. Cl-는 이렇게 증가할 거고, Cl-가 2배인 지점이 이 지점이 중화점이고, 이런 경우는 EV보다 반인 지점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OH-는 처음부터 Mg보다 2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화점까지 감소를 쭉 할 텐데요. 역시 2분의 V인 지점에 새 화학종이 농도가 같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전체적으로 케이스별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쉬워야 돼.
지금은 막 만들고 하겠지만 이제는 생각 없이 해야 돼. 봐봐. NaOH가 있는데 HCl 넣을 때랑 H2SO4랑 넣을 때야. 너 이온수 안 변해. 너 이온수 변해. 음이온수 변하겠네. 양이온수 안 변하고. 이제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개씩 감소해. 그걸로 끝내야지. 이해합니까? 자, 이렇게 넣는 지점은 2배인 지점일 때 모든 화학정이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지. 얘야 뭐 너무 익숙하니까. 됐죠? 자, 얘가 조금 숙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을 때, 그때 이번 6평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파봅시다. 숙달됐다고 했을 때, 자, 수용액 A와 B는 각각 0.4몰 농도의 YOH 1가 이온하고 농도를 모르는 2가 이온하고 중에 하나네. 그리고 얘는 2가 양이온을 집어넣었어. X는 H2SO4. 이걸로써 모두 이온화되고 지금 0.3몰 농도의 얘를 집어넣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A 수용액 5ml를 정확하게 넣었대. 그리고 B 수용액 15ml를 첨가해서 용액 2를 만든 다음에 또 넣어서 얼마 넣는지를 모르고. 야, 얘는 농도 안 가르쳐줬는데 농도 가르쳐줬어. 얘는 부은량을 안 가르쳐줬어. 솔직히 이 문제는 얘는 알려줬잖아. 5ml 넣었다고. A는 한 번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농도 구할 수 있잖아. 얘와 얘의 변화로. 그러니까 너랑 짝꿍 지어야 될 거고. 너는 농도 없으면 못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지.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낸 건 아니야. 보고 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올려볼게. 제대로 결과를. 자,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얘가 중성이래. 아직 계속 산성이었구만. 자, 1가만 계속 넣었으면 이온수 안 변했겠지? 2가 넣으니까 이온수 변했겠고. 자, 농도야 당연히 감소하지. 그런데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2하고 2하고 안 변했네. 너 1가 넣었지? 그죠? YOH 넣은 거죠. 뒤에서 B가 그랬겠구나. 자, 이미 그럼 YOH는 위에서 보면 0.4몰 농도라고 알려줬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가 ZOH2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 몰 농도는 잘 모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너는 0.4몰 농도의 YOH고요. 너는 A몰 농도의 ZOH2구나. 자, 이제 내가 개수 정하는 거 봐라. 얘는 양이온 대 음이온이 무조건 1대2여야 돼. 처음에. 나 이거 3개 넣었다고 할래? 0.3몰 농도니까. 그럼 양이온 6개, 음이온 6개 있어야 돼. 음이온 3개 있어야 되지. 근데 5개밖에 없대. 양이온수가 줄어야 되잖아. 우리 기억나니? 응? 이가 양이온 집어넣으면 양이온수가 줄어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사실 저거 연습해갖고 이런 거만 알고 있어도 그냥 1개 넣네. 응? 왜 1개 줄었잖아. 선생님 저 2개 하면 안 됩니까? 저 12개, 6개 할래요. 뭐 상관 있니? 그럼 너는 10대 6인데 6은 그대로고 너 몇 개 줄었어? 2개 줄었네? 2번 넣은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갖고 온 거야. 농도는 각
있고 이온수가 변화가 없네. 농도는 당연히 줄어들고 이온수 변화가 없네. 이걸로만 봐도 1가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처음 2가 넣었으니까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개씩 줄어들어야 돼. 누가 줄어들까 봤는데 2가 양이온을 집어넣었잖아. H2SO4를 집어넣었다. 예를 들어서 H2A 형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음이온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자, 얘를 집어넣었다. 양이온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지금 양이온이 하나 줄어든 상태야. 딱 맞잖아. 3개 넣었다고 생각하면. 아, 처음부터 3개라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는데 5분의 3 양이온이 줄어서 5분의 3 한 개만 줄어들게 하고 싶어. 한 번 넣은 거. 그럼 6분의 3 딱 맞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자, 내가 처음부터 3개 넣으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이 5분의 3이라는 숫자 보고 마음 먹은 거야. 얘를 2배로 만들어 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럴 필요 없겠는데 너 3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6분의 3이야. 자, 그러면 봐라. 봐봐. 이제 결정할 수 있어. H2X V ml, 좀 이따 V ml를 구해야겠지만 너는 V ml에 내가 분수로 쓸게. V ml에 3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0.3 몰농도구만. 그럼 어떤 놈이든지 V ml에 한 개가 있을 때마다 0.1 몰농도가 되겠지. 그럼 너는 V ml에 4개 들어있다는 뜻이야. 좋아.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제 하나 했어. 다시 한번. 자, 양이온 6개, 음이온 3개 있었는데 1개 줄었으니까 너 1개 집어넣은 거네요. 그지? 그러면 ZOH2는 5ml에 1개 집어넣은 거네. 자, 비례식으로 얼마일지 계산하기 쉽겠지? V값만 구해야지. 자, V값은 이제 어떻게 구해? 고민하고 있지만 자료가 농도를 알려줬으니까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 이순간부터 이순간까지 총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총이온수는 절대 안 변했잖아. 그래, 이게 알고 있으면 너무 얼마나 쉬운 거니. 물의 농도만, 물의 부피만 5분의 8배 됐다는 얘기 아니야. 물의 부피가. 그러면 너의 물의 부피는 V 플러스 5고 너의 5분의 8배가 결과값이란 뜻이지. 그럼 이때 2는 총 20을 넣겠네. V 더하기 20. 그치? 그럼 8V 더하기 58의 40은 5V 더하기 50, 100. 3V는 60, V는 20. 자, 너 20ml당 3개 있을 때 이렇대. 야, 모두 다 20ml에 한 개 집어넣어 0.1몰 농도라는 거 알았어. 5ml에 한 개면 20ml에 4개야. 그럼 너는 0.4몰 농도야. 너 0.4몰 농도니까 20ml에 4개야. 15ml에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하지. 자, 여기가 H 플러스 6개 있었는데 이때 지금 한 개 집어넣었죠? 한 개 집어넣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2개 사라지고. 그러니까 H 플러스에서 4개 사라졌고 남았고 3개 집어넣었으니까 이 H 플러스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그러니까 너는 5ml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10분의 5 곱하기 0.4 이렇게 된 거겠지. 그치? 자, 이번 6평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수능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낼 거야. 분명히 이거보다 뭐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떤 요령을 순간순간 무엇을 꺼내느냐는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여기 내가 알겠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 그냥 눈으로 영상만 다시 한번 봐야지 지금 녹화해둔 거 이렇게 하고 보고 막 하고 끝내지 말고
혼자 저런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냥 보자마자 그런 게 생각나. 너 물 8분의 5배 됐겠구나. 이걸로 이거 구해지겠구만. 그냥 보면서 생각이 난다니까. 보면서. 이온수 안 변했어? 그럼 일가 넣었구나. 너 보면서 원래 6분의 3이었는데 5분의 3 됐다 치자. 한 개 줄었네, 양이온. 그럼 너 3개 넣었다고 치자. 그럼 H 플러스 6개 있었어. 그런데 한 개 집어넣어서 4개 남았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자, 여기까지.